네. 위험성 평가 라이브 강의실 중간고사 대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위험성 평가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용어 정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해 위험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하자드라고 그러죠. 잠재 위험 요소, 잠재 유해 위험 요소라고 보통 얘기하죠. 잠재적인 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분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은데. 네, 잘 들립니다. 네, 마이크 우리 이철규 씨가 마이크를 꺼주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이 용어로 해서 이제 그 유해 위험 요인을 하자드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potential source of harm, 재해의 가능성 있는 소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잠재된 소스 같은 얘기죠. 하자드는 potential source of harm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위험성이 큰 것과 위험성이 작은 이렇게 영역으로 이렇게 나눴을 경우에 수용 또는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도저히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요 잔류 위험성 요 영역에 들어있는 거는 현재의 대책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잔류된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재 위험성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있고 널리 수용 가능한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잔류 위험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허용 가능한 위험성보다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여기는 뭔가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투자한다든가 사람을 더 배치한다든가 안전 요원을 늘린다든가 뭐 시스템을 바꿔준다든가 안전 대책을 세우는 요 영역을 우리는 무슨 영역이라고 하냐면 알랍 영역이라고 합니다. 알랍.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알랍 ALARP예요. As low as reasonable practicable. 그러니까 위험성이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켜야 할 영역. 그러니까 금방 말했지만 위험이 있어서 온갖 투자를 한다든가 사람을 늘린다든가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는 영역, 요 안전대책이라고 써 있는 영역, 요 영역이 바로 알랍존이다. 그래서 알랍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소시켜야 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켜야 할 영역이니까 안전대책을 세워서 리스크를 다운시켜야 될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역사, PSM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정 위험성 평가의 역사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화학물질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러한 히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만 이탈리아에서 화학물질의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환경 문제도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다음에 84년에 인도 보팔 시에 의해서 엄청난 인원이 죽었죠. 하룻밤 사이에 이스 폭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2012년에 불산 사고로 인해 갖고 장애 영향 평가 위해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죠. 지금은 뭐 이름이 좀 화학 물질
안정성 평가인가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그 인도에서 LG 폴리머스 인디아에서 폴리머가 누출됨으로써 또 사람이 죽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제 위험성 평가 제도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행된 거는 2013년 6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그 의무조항으로 제시된 것이 2013년 6월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 형태의 안전 활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활동들을 전부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제도로 일원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방법, 그 작업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확립된 거죠. 거기에 이제 과거에 했던 걸 보면 보건 순찰제도 또는 아차 사고 발굴, 위험 예지 훈련, 툴박스 미팅, 그 다음에 무죄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법이 아닌 것은 뭐냐? 이 정량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함수 분석, 원인 결과 분석, 사건수 분석 이렇게 얘기하죠. Fault tree analysis, course consequence analysis, event tree analysis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죠. 이 결함수 분석은 여러분, 그다음에 사건수 분석은 귀납법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확률, 재해의 확률을 계산하는 그러한 확률적인 개념이 들어온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기법의 종류에는 중대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는데 발생 빈도와 피해의 크기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창기에는 4M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했죠. 4M은 메신, 미디어, 매너지먼트, 이게 바로 4M이죠. 그거 4M에 의해서 어떤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클래스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그러한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5단계로 나눴죠. 위험성 평가에 5단계로 나누고 체크리스트 방법하고 대화형 방법, 이런 방법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그래서 위험성 평가 5단계에서를 보면은 사전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죠. 그다음에 이건 영어로는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한단 말이에요. 리스크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위험성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가 아닌가의 그 숫자로 표시해서 허용 가능 위험이면은 종료되는 거고, 허용 가능 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대책, 위험성 감소 대책 및 수립을 해서 만약에 이게 허용 가능 위험에서 종료가 되면 기록을 하고 남아있는 유해 위험 정보를 주시시키고 교육에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1단계는 우리 뭐였어요? 사전 준비 단계가 1단계였죠. 그래서 2단계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의 방법은 사업장의 순회 점검. 이건 반드시
여기서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 법률은 포함을 시키고, 그거 말고 청취조사법, 안전보건차려조사법, 그다음에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법,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맞게 하고 그 나머지 하나를 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의 그 에볼루션, 리스크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빈도와 강도의 조합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곱셈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이쪽을 빈도라고 그러면 수치로 1, 2, 3,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강도라고 하면 1, 2, 3, 4로 해갖고 이러한 위험, 여기 3 곱하기 3인 경우에는 9가 되죠. 요 빨간적으로 찐 부분들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제시되는 것이 이 나왔지만 허용 불가 위험이고, 12에서 15는 중대한 위험이고, 9에서 12는 상당한 위험이고,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 나와 있지만 조건부 위험 작업 수용한단 말이에요. 조건부로 위험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위험 작업을 수용.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계속 작업이 가능한 상태로 놔두는 이런 상태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조건부 위험 작업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안랍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투자를 한다든가 시스템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시스템을 아이솔레이션 시킨다고 해서 완전히 막아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함으로써 작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 그래서 이 보면 위험성 평가, 위험성 결정, 가능성, 중대성 5 곱하기 4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관리 대상, 선정 기준, 위험도 이게 보면 4 곱하기 5니까 맥심이 20밖에 안 되는데 22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리스크 매트릭스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그 앞에서 설명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대해서 여기 보면 위험성 평가를 우수하게 하는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유효기간은 결정일로부터 3년이다. 그러니까 우수 위험성 평가로 인정받은 것은 그래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2주의 결투에 좀 지루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위생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성을 적합하게 정의한 것은 노출 수준과 유해성의 조합이다. 그렇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화학물질이 노출 수질 계산 방법으로 바른 것은 조금 깨졌네요. 작업 환경 측정 결과 것을 계산 방법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의 노출 수준 등급 결정 3가지 방법이 있죠. 지구병 유수 현장,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지급량 및 비산성 휘발성 조화. 비산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확산되는 정도를 비산성이라고 하는 거죠. 화학물질의 위험성 수준 관리 기준을 보면 경미한 위험,
상당한 위험, 중대한 위험, 허용 불가 위험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사실을 보면 되겠죠. 평가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정리하기에 있는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업 위험성 평가에 참여자 이렇게 해갖고 대부분 모든 공정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풀이 했던 평가하기하고 정리하기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하나를 고르는 것도 있지만 모두 선택하시오 하면은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 계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단 한 가지 우리가 ppm하고 농도 표시하는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계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식의 의미를 음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될 거지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예.